마술동자 윤도령, 작두만신 윤이화, 별상도령, 글문도사 김문정.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현대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테리한 이야기.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기묘한 세계. 당시대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 미스터리 서클 오늘의 주제는 작두전쟁입니다. 신성하지 않은 자는 감히 작두에 오를 수도 없었고 숙명이니까 탈 수밖에 없고 타야만 하고. 올라가면 희열도 있지만 비관이 생기잖아. 내 몸을 던지는 의식 중 하나가 작두타기인데요. 작두를 떠올리면은 돈부터 생각난다는 거죠. 장비만 해도 2.5톤 트럭, 쌀도 뭐 12포대가 올라가고 통돼지도 12마리를 올리고 3천에서 5천은 우습다고 하던데 1억까지 든다고 알고 있어요. 나이수만큼 돈을 올려라. 작두 위에서 춤출 때마다 돈 깔게 하고. 작두를 타냐 안 타냐에 따라서 국값이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12계단 작두, 24계단 같은 작두를 천국의 계단까지 올라가는 그런 작두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나도 차력을 배워야 되나? 작두 신명님이 유행이 돼버렸어요. 칼라류에 한번 올라갈 적마다 안신들의 목숨이 단명이 된다는데 맞아요, 수명이. 작두를 안 타고는 견딜 수가 없고 임신을 해서 또 작두를 타시는 분들도 있어. 죽을 힘을 다해서 진짜 타거든요. 무당은 제갓집의 성부를 위해서 전쟁에 임하는 군사의 마음으로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내 몸을 던지는 의식 중 하나가 바로 작두타기인데요. 이 작두는 무당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죠. 맞습니다. 예로부터 작두에 오른다는 건 굉장히 고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신성하지 않은 자는 감히 작두에 오를 수도 없었고 작두에 오를 수 있는 무당은 높은 신명을 모셨다라고 큰 무당이라고 여겨졌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작두가 진실이냐 거짓이냐 대한 의심뿐만 아니라 쇼맨십이라든가 퍼포먼스를 요구하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시대가 됐잖아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합니다. 유튜브나 각종 SNS가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작두에 대해서 더욱더 의심하기 시작을 하고 일부 잘못된 무당들의 작두타기 형태가 공개가 되면서 작두가 굉장히 중요한 의식임에도 불구하고 조작이라는 틀에 갇히게 됐잖아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같은 무당을 폄하하고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무속 문화를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무당도 많다는 걸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준비한 이야기니까요. 작두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작두를 향한 많은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진정한 작두의 의미를 확인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당이라면 무조건 작두를 탈까요?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환상을 깨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럽지만 모든 무당이 작두를 타는 건 아닙니다. 일단 작두 신명과 합수된 장군 신명이 있어야 가능한데 솔직히 장군 신명 없는 무당 없다마는 무당마다 신명이 다르기 때문에 작두 신명이 강하지 않으면 작두를 타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작두 신명은 작두에 오를 수 있을 만큼 많은 원력을 쌓아서 오는 신명이기 때문에 점을 볼 수 있는 대신 신명처럼 무당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신명도 아니고요. 작두를 타고 안 타고가 문제가 아니라 신명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해서 그것이 자기 방식으로 작두를 탈 수 있어야지만 그 효과가 있는데요. 보이기 위해서 작두를 타는 것은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무당 중에서는 평생 작두 한 번 안 타본 무당들도 계세요. 있어요. 네, 실제로 오래전에는 작두 타는 게 지금처럼 흔하지가 않았어요. 소염을 써는 작두를 마당에서 타곤 했으니까. 그런데 간혹 작두를 타지 않는 무당 중에 작두 신명이 있긴 한데 난 작두를 안 탄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작두 신명이 오면 작두를 안 타고는 견딜 수가 없고 그리고 작두 신명을 불려주기 위해서라도 작두를 타야 하는데 신명만 받아들이고 작두를 안 탄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표적을 심하게 바뀌었죠. 그리고 임신을 해서도 작두를 타시는 분들도 있어. 작두가 들어왔는데 작두를 안 타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신명의 말을 거역한 자는 양밥. 그러면 바닥에서 그냥 가만 두지를 않지. 작두는 인간이 아니라 신명에 의해서 타는 것이기 때문에 무당이 뚱뚱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신내림을 받은 아기 무당도 작두 신명이 있다면 작두를 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기 무당이라도 날카롭게 날을 세운 무쇠 작두에 타기도 하고 아니면 아직 어리니까 날이 서지 않은 작두에 올라서 또 장군 신명의 근엄함을 표현하는 행위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아기로만 본다면은 문제가 있겠지만 장군 신명이 실려 있는 어떤 하나의 무당으로 보기 때문에 행위를 하더라도 단순히 아이를만 보지 말고 장군님이 오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어린 무당이 작두에 올라가도 우리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다 덜하죠. 인사를 네. 하죠. 그러니까 아이로만 보면 안 되죠. 맞아요. 그리고 작두가 꼭 필요한 굿인데 작두 신명이 없어서 작두를 타지 못한다면 작두 청배 선생님들한테 의뢰를 해서 작두 의식을 맡기기도 하고 작두를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작두의 효과를 대신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청배 무당 선생님들의 쾌라도 높고 인사비도 높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이북굿에서는 정말 그 무당의 운수가 안 좋거나 무당 본인한테 학문이 들었다던가 출산한 여자 무당의 경우 피부정 때문에 청배 무당을 통하기도 하는데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작두는 경관이 직접 해야 되는 경관거리에 속하거든. 그렇죠. 저는 이제 청배 무당한테도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내렸을 때는 작두 신명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신어머니가 대신해서 제 거를 타주기도 했고요. 몸이 상당히 아파가지고 작두에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는 어머니가 대신 타주기도 했고요. 근데 상대방의 제갓집이 꼭 작두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제가 못하더라도 저희 신의 선생님이나 아니면 신의 어머니가 대신해서 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융통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맞아요. 경관이 애동이라서 신부모가 대신 타주는 경우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래 경관이라면 모든 굿에 책임을 또 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작두를 타지 못한다면 작두를 대신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옳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무당 중에는 작두 청배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일반 굿이 아니라 도당제, 제수꽃 크게 할 때 대탁꽃 같은 거 큰 행사할 때 12계단 작두, 24계단 같은 작두를 타요. 장비만 해도 2.5톤 트럭이 막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악사나 법사님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청배 금액도 700에서 1000단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그거 하나 하고 가는데. 우리를 줘, 우리를 줘. 우리가 타줄게. 릴레이로. 릴레이로 타줄게, 우리. 뛰어서도 갈 수 있어요. 그럴까요? 이렇게 작두는 무당의 신명을 상징한 만큼 큰 의미가 존재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점은 이런 작두가 이제는 퇴색돼서 작두를 떠올리면은 돈부터 생각난다는 거죠. 니네들 작두 타야 되는데 요번에 수가 안 좋으니까 너 나이수만큼 올려라. 니네 가족 수의 나이수만큼 돈을 올려라. 12작두, 12작두, 천국의 계단까지 올라가는 그런 작두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는 거는 아닌가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굿하는 도중에 갑자기 성부를 보려면 작두를 꼭 타야 될 것 같은데 탈래 말래 하겠다라고 하면 추가 요금을 이제 내야 되는데 추가 요금이 없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카드 단말기를 들고 다니면서 추가 입금을 받고 결제를 유도하게 해서 작두 결제를 안 하면 너한테 정말 큰 피해가 갈 것처럼 암묵적으로 그렇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해서 추가 비용들을 많이 우리 받는다고 그냥 해요. 기본 아니야? 이거는 이북굿에서는 있을 수는 없는 없어요. 일이고 그쵸. 또 이북굿에서 작두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 특별하게 상문이 없으면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는 건데 추가 비용을 달라는 거 하는 걸 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죠. 전라도 쪽도 마찬가지예요. 굿을 하기 이전에 어떤 굿을 해야 하는지, 굿의 목적이 뭔지 맥락과 주력을 잡고 나서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정에 없던 작두를 탄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굿을 할 때 작두를 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갓집이 상문이 들었다든지 또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있다든지 병환이 깊은 환자가 있다든지 또 제갓집이 장례식이나 어떤 게 안 좋은 병원에 갔다 왔다든지 또 집안에 아기를 낳아서 피부정이 들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작두를 저희도 타지는 않거든요. 그때 제갓집의 역량에 따라서 우리가 정하는 거니까 상황은 조금씩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진호기를 할 때는 이제 자리거지 같은 거 할 때는 작두를 타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문이 진을 치고 있고 사자성방을 넘겨서 그 집안이 이제 우환을 막고
그 망제를 천도하는 그 구세 의식이기 때문에 갑자기 작두를 타야 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니까 거절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족 중에 임신한 사람이 있어도 작두를 안 타요. 그 집안에 삼신할머니가 계시는데 작두를 탄다는 건 태중에 아기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제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북굿에서는 신굿에서도 사실은 크게 작두를 타지는 않습니다. 뭐 정말 신내릴 때 뭐 진짜 장군님이 막 영접해가지고 작두를 내려가라 막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1년차, 2년차 정말 우리가 영정거리를 먼저 습득하고 자기가 성숙근육을 계속 풀면서 작두를 탈 준비를 하고 불린꽃이나 소실꽃 혹은 진접대 작두에 오르는 경우가 다반입니다. 요새 유튜브나 우리 동영상을 보면은 식구 탈 때 막 그냥 막 작도 나오고 칼도 나오고 돼지 막 이렇게 이고 지고 나가고 이러는 거 보면은 저희 이북굿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옆에 다른 데서 받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뭐 가리굿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또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 아이가 또 작두 신명이 들어와야지 작두를 타는 거지. 맞아요. 작두 신명도 안 들어왔는데 애를 갖다 태워가지고 머리가 도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각자 정해진 환경이나 그때그때 순간순간이 조금 틀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런데 신굿에서의 작두는 저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자의 신명에 따라서 가리굿이라던가 이럴 때는 태우는 경우도 있어요. 신굿이라도 장군 신명이 강하다거나 남신 줄력이 세서 이제 마지못해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우리 제자들 같은 경우도 다른 제자들은 작두를 다 안 태웠어요. 제가 대신 타주고 불림을 하기 전까지는 타면 안 된다 이런 이주인데 상태가 심각한 신이 온 지가 오래됐다거나 그런 경우 한 번 정도는 해본 적은 있죠. 이렇게 작두를 추가시켜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반면에 애초에 작두굿이라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해요. 엄마들 마음을 약하게 하는 18번 아시죠? 네. 니네 자식 죽어. 자식들이 귀신에 들려서 위험하다. 자식 때문에 살릴래 말래. 수천만 원의 작두굿을 해야 한다. 사실 저희 입장에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굿들 보면 작두를 타는 굿이 별도로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작두를 타야 하면 추가 비용이 든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작두굿이 다른 굿보다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맞아요. 제가 있는 지역에도 전에는 작두를 타는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작두굿이 별도로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계단 작두를 받게 되고 타게 되고 하면서 작두 신명님이 유행이 돼버렸어요. 군웅을 부르니까 또 군웅들을 풀고 그래서 또 그게 하나의 그 사람들의 목적이 돼버렸더라고요. 작두 굿에 추가 비용이 들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굿에 비해 금액이 높기도 하고 재물이 틀려서 종류와 금액이 다르다 막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북굿도 별도로 작두상을 차릴 만한 어떤 큰 굿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이제 육당에 있는 과일이 나가는데 그렇죠. 정말 대탁이라든지 망구대탁이라든지 큰 제수굿이나 정말 마당전에서 장군님 앞에 뭐 천엽부터 계란부터 뭐 꽃게부터 뭐 정말 어마무시한 작두상을 따로 차려서 큰 굿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금전을 추가적으로 받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리 뭐 추가가 된다 그래도 이게 뭐 몇천 단위로 추가가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금액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제 생각에 작두를 한 번 탈 때마다 우리들 수명이 단축이 되잖아요. 그 돈 받고 너희들은 그 수명을 그만큼 살아. 난 그 말을 해주고 싶어 진짜. 어떨 때는 가슴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생명수당. 생명수당이야. 진짜 생각. 갑자기 작두 추가해서 돈 올려. 작두꽃 해야 된다고 비싼 돈 들여.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굿에서 별비 논란이 또 있어요. 맞아요. 작두에서도 별비 논란이 있는데 계단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돈을 깔게 하고 작두 위에서 춤출 때마다 또 돈 깔게 하고 호방기 펼칠 때마다 또 깔게 하고 돈 버는 방법은 많네요. 그 작두 거리 하나로 정말 많은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나날이 갈수록 정말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북만신 중에서도 작두를 탈 때 작두 명전에 돈을 두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대부분 금액대는 얼마인지 얼마씩 저는 하세요? 뭐 그냥 자기 놓고 싶은 만큼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죠. 저는 명전을 따로 올리라고는 안 하고 그냥 손님들이 자기네들이 아는 사람들은 알아서 시주를 하고 정말 없는 사람들은 5만 원 올리기도 5만 원도 하고 받으면 어때? 3만 원 올리기도 하고 근데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근데 따로 작두를 타야 되니까 명전을 올려라 복전을 올려라 이렇게는 안 하고 정말 가끔 수사 나온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본인 나이만큼 맞아, 올려라 나이 이런 경우는 있죠. 저는 기본 30만 원 정도는 올리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갓집이 말고 그냥 제갓집한테 받은 금전에서 제가 그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60세면은 60만 원 올려라. 또 아니면 가족의 나이 수만큼 돈을 요구해가지고 뭐 총 합계가 240이면 뭐 240 올려라. 소액이라도 자기가 올릴 수 있을 맞아요. 만큼 금액을 올리고 나이는 뭐 핑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렵사리 굿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못 올리는 사람은 성부를 못 보냐 이거죠. 그치. 그런 건 아니니까 내 마음의 문제고 또 받는 사람도 그거를 좋게 받아들여서 해야지만 성불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12계단 작두를 탈 때 12신명을 상징하는 뜻에서 그 명전에다가 따로 이렇게 우리 국값 받은 거에서 12장을 소지에 싸서 이렇게 올려놨다가 그걸 끝나고 당주한테 복돈으로 내려주기도 해요. 근데 계단마다 돈을 올리게 하고 이렇게 돈 깔아놨더라고요. 그걸 밟고 올라가더라고. 묘기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묘기 대행 차력쇼. 요즘에는 계단 작두, 반달 작두, 용 작두, 뭐 불작두도 있어요. 화려한 작두들이 등장해서 이것 또한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런 작두들은 작두 자체도 굉장히 비싸고 구슬할 때도 전날 와서 설치를 해야 돼서 돈이 많이 든다고 했어요. 국값이 3천에서 5천은 우습다고 하던데 일단은 진짜 근데 일기등신 각기신명이라고 꿈을 꿔서 그런 작두를 받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뭐 삼지창을 밟았는지 아니면 못을 박아서 거기에 올라갔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할 말은 없어. 맞아. 제가 듣기로는 12작두, 계단작두 이런 거는 타는 굿이 뭐 기본 5천, 뭐 많게는 맞아요. 1억까지 든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 외작두랑 쌍작두를 우리가 보통 소작두, 육작두를 타잖아요. 근데 보통 그게 기본인데 12작두나 24작두를 무당들이 거의 보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전문 업체나 기술자가 와서 설치를 해야 하니까 물론 그런 인건비나 설치비, 해체비 뭐 당연히 들어갈 거고 재물도 뭐 돼지 아까 선생님도 얘기하셨는데 12마리에 뭐 통소가 들어오기도 하고 진짜 큰 곳은 뭐 1억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두 탈 때 모든 금전은 어쨌든 간에 제갓집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되니까 변형된 작두를 타는고 해서 제갓집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담되죠. 그리고 우리가 전통으로 탔던 그런 작두가 변질돼 가는 것이 무당의 한 사람으로서 좀 마음이 아프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형 작두가 동원되는 굿이 정말 수사납고 액사나운 분이 있을 때 상문이 들지 않았는데 상문이 들으려고 하고 있는 과정에 대신 이제 우리가 저승을 넘어준다는 생각으로 타기도 해요. 제갓집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데 없으면 없이 빌어도 신령님이면 들어줘야 되지 당연하죠.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대형 작두들이 많지만 솔직히 이런 작두는 우리가 장군님이 오르시잖아요. 작두의 효과는 사실 뭐 외작두, 쌍작두 이런 뭐 다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죠. 똑같지 않을까요? 저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쌍작두도 타기도 하지만 또 우리 제갓집에 따라서 좀 타는 것도 틀려요. 그리고 외작두, 쌍작두 정도는 제가 좀 이해를 가는데 너무 이상한 작두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차력을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작두로 얻어지는 효과는 같아도 신명에서 어떤 작두를 통해 그 효과를 주려고 하는지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아래쪽에서는 외작두나 쌍작두를 타고 뭐 작은 굿일 땐 또 그렇게 타고요. 대굿일 때는 개닭 작두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두 문제 역시 신명에 따른 거라서 무당이 어떻게 이제 서로 다른 점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기도나 꿈을 통해서 신명의 뜻을 확인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반달 작두도 나오고 삼지창 작두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작두는 뭐야? 있어요. 근데 몰라. 일단은 우리가 만물상에만 가도 희형찬란한 작두들이 너무 많잖아요. 별상작두, 칠성작두. 그래서 옛날에야 집마다 이제 소를 키웠고 집에서 이제 구슬했으니까 무당이 그 집에 있는 이제 작두를 탔다지만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각자 대장간에서 이제 작두를 맞추잖아요. 그만큼 신명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채로워졌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종류별로 많은 작두를 탈 만큼 강한 신명에 위력과 원력을 보여주려고 표현하다 보니까 다른 작두들도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칠성 계단 작두, 반달 작두, 대작두가 있는데 칠성 계단 작두는 신가물이나 이제 12달 액이나 뭐 좀 관제가 심하게 들었을 때 액을 막는 의미가 있고 반달 작두는 또 어떤 분들은 일광월광
뭐 산의 능선을 의미한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작두는 작두 신장 신명을 뜻하거나 배라고 상징을 하기도 하고, 또 뱃일 하시는 분들이 용왕제에서는 지낼 수 없을 때 산에서 이렇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액을 걷어내고 막아달라는 의미에서 타기도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은 그런 대연 작두는 이제 보여주기라는 식의 어떤 시선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우리가 작두에 오르기 전에 이제 작두를 어릴 때 얼굴이나 우리가 몸에 부정이 꼈는지 아닌지 확인을 또 하고 긋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달 제가 어떻게 육수를 봤는데 어떤 반달 모양 칼을 양손에 쥐고 그러니까 이만한 반달 작두를 타는 게 있고 또 쥐고 있는 맞아, 그 쥐고 반달이 있어. 있더라고요. 그걸 얼굴 어떻게 긁냐면 막 이렇게 긁어요. 이렇게. 맞아. 근데 정말 그거 보고 충격적이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딱 얼굴 사라지고 없어지면 아유, 큰일 나죠. 솔직히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면 기분이 또 안 좋기도 해요. 그렇지.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진짜 타거든요. 되게 씁쓸해요. 사실 작두 타면은 제가 제일 많이 안 좋다는 얘기가 저 작식들이 안 된다는 속설을 많이 들어요. 저도 이제 3남매의 지금 엄마인데요. 작두를 타면은 왜 자식이 안 좋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근데 그만큼 저희가 받는 애군 액살이 많기 때문에 집에 가서 품어대는 것이 많아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작두를 탈 때는 그 제갓집이 잘 되게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 아래 그냥 진짜 타는 거거든요. 칼라리에 한번 올라갈 적마다 저희 이 만신들의 목숨이 맞아. 그만큼 단명이 된다는데 맞아요. 수명이 줄었네요. 예,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탑니다. 여러분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작두는 돈벌이 수단이라는 논란도 있고 변형된 작두들로 인해서 진정성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작두에 대한 논란은 사실 진짜냐 가짜냐 여기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 주 연속임으로 작두를 타는 경우가 솔직히 있어요. 날도 안 선 작두를 그것도 안 갈고 안 잘리고 수방이 날에 꽂혔어. 신명을 무시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두굿을 하는 것이 효과가 더 빠른 측면이 있다고 봐요. 선거 당선처럼 목적이 클 경우 출세작두, 명예작두, 사신작두. 제갓집의 애군을 무당이 대신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작두를 너무 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피를 보기도 하잖아요. 맞아. 칼날이 들어가는 느낌이 이제 들면서 너무 소름 끼치는 거야. 정맥이 다 잘렸죠. 손을 댔다가 살이 나가버린 거예요. 내 목숨을 저기다가 또 담보를 갚아야 되나? 솔직히 좀 억울해요. 진짜 갖고 나와서 보여드리고 싶어. 보여드리고 싶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